저는 지금 친할머니의 장례식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로 슬프지가 않네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솔직히 좀 후련하기도 합니다. 응? 이게 뭐지? 저는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 낡은 일기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늙은 목숨, 지잉억에도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아마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께 할미가 이 말만은 꼭 해야 쓰겄다. 서영이, 우리 강아지, 할미는 세상에서 네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영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인 일기장을 우연히 읽게 된 후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몰라 조언을 듣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혹시 여러분의 첫 기억은 언제신가요? 저의 첫 기억은 4살입니다. 저는 그날 낯선 향냄새와 울음소리가 가득한 장례식장 안에서 흑백 사진 속 엄마 아빠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분명 엄마 아빠는 환하게 웃고 있는데 왜인지 주변 어른들은 저를 안타깝다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글쎄, 만취한 트럭 운전사가 들이받았대. 연고도 없는 사람이라 보상받을 길도 없다던데. 아이고 쯔쯔쯔. 저 어린 것이 불쌍해서 어째?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변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흐느낌을 듣곤 저도 따라 울었던 것 같아요. 저 멀리선 할머니가 친척들과 저를 두고 언성을 높이고 계셨습니다. 무엇이단가? 고아원? 입양? 안 된디야. 절대로 안 된디야. 어딜 이 할미가 멀쩡히 살아있는디 저 어린 것을 그런 데를 보낸다요. 내가 키울겨. 내가 키울 텐께. 니들한테 손톱 많지도 도움 안 바랄 건께. 다시는 그런 허튼 소리 허덜 말어. 알았어. 한참을 더 실랑이 하신 할머니는 저를 꽉 껴안으시고선 이 불쌍한 것 하는 말을 연신 반복하며 목 놓아 펑펑 우셨습니다. 이날 할머니의 눈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지요. 이것만으로도 할머니께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진 셈인데 그때의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할머니와 함께 낯선 시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낮에 식모살이를 나가셔선 저녁 늦게서야 돌아오시곤 하셨어요. 할머니께선 가끔 뭐가 그리 좋으신지 얼굴에 싱글벙글 화환한 웃음을 띠고 돌아오실 때가 있었는데 그런 날에는 어김없이 당신의 손에 보따리 하나 꼭 들려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주인 집에서 버린 헌옷들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그 낡은 옷들을 새 옷처럼 빳빳이 다리신 뒤 저에게 입히시곤 아이고, 우리 손녀 고운 거 좀 봐라잉. 우리 아가는 뭘 입어도 이쁘제? 네가 이쁜께 옷도 이뻐 보이는 거여잉. 하시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철없던 어린 저는 그런 할머니께 되려 싫어. 이 옷에서 냄새 난단 말이야. 나도 새 옷 사줘. 하고 떼를 썼어요. 그때 저는 모든 게 불만이었죠. 왜 나는 맨날 헌옷, 헌가방, 헌신발 뿐인지. 친구들은 맨날 주말에 짜장면 먹은 거, 복날에 삼계탕 먹은 거 자랑하는데 왜 나는 맨날 미나리 반찬에 콩나물국인지. 왜 소풍날 친구의 김밥에는 햄이 있는데 내 김밥에는 단무지 뿐인 건지. 모든 게 불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 입힐 헌옷들 받아오기 위해 얼마나 머리를 조아리셨을지. 풀만 먹어 점점 야위어가는 손녀딸 바라보는 그 심정은 대체 어떠셨을지. 내용물이 없어 말아도 모양이 안 잡히는 김밥을 싸주며 특별한 소풍날조차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할머니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렸을지. 철이 없던 저는 결코 헤아리지 못했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난 어느 겨울 새벽 저는 자다가 변소가 마려워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문을 열자 그곳엔 할머니께서 의식을 잃으신 채 아궁이 앞에서 힘없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할머니 눈 좀 떠봐.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할머니를 껴안고 울고불고 소리를 치며 할머니를 무작정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떼다 연기를 너무 많이 들이마셔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할머니께 집이 왜 이렇게 춥냐고, 친구 집은 연탄난로 있어서 따뜻한데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할머니는 맨날 뭐 해주겠다 말만 하고 정작 들어주는 건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가 너무 밉다고 한바탕 짜증을 토해냈었거든요. 아가 많이 추워불었제. 좀만 기둘려라잉. 내 퍼뜩 아궁이에 불 좀 떼고 올 텐께.
하고 부엌으로 가신 할머니는 얼마 남지도 않은 땔감을 모조리 아궁이에 털어놓곤 하루 종일 아궁이 앞을 지키기 시작하셨어요. 잘 초벌된 나무장작은 비싸다 보니 저희는 틈틈이 길에서 주워온 잣나무 가지를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뗀 불은 틈틈이 부채질을 해주지 않으면 불이 금방 꺼져버려서 할머니는 뜨뜻한 방에 지지다 금세 골아떨어진 손녀를 위해 새벽 내내 아궁이 앞을 지키고 계셨던 거지요. 저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젖먹던 힘을 짜내 할머니를 거실로 옮긴 뒤 할머니를 계속 흔들어 깨웠어요. 할머니 죽지 마세요. 죄송해요. 제가 춥다고 투정만 안 부렸어도 앞으로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무력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계속해서 할머니를 흔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5분쯤 지나자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으잉? 여기가 어딘가잉? 아이고, 나아가 잠시 쓰러졌단가. 아궁이 문 닫아놨은 게 괜찮을 줄 알았지. 우리 강아지 많이 놀랐지잉. 걱정 말어라. 이 할미 어디 안 간게. 저는 할머니를 부여안고 세상 떠나갈 듯 펑펑 울었습니다. 아까 나쁜 말 한 거 잘못했다고, 저 두고 어디 가지 말라고, 할머니 없으면 저는 평생 혼자라고. 할머니는 잣나무 가지에 긁혀 빨간 상처가 가득한 손으로 저희 눈물을 닦아주셨고 말없이 저를 꽉 안아주셨죠. 그날 저는 저에게 있어 할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마침내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는 서울로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취를 시작하며 자연스레 할머니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는데요. 할머니, 여기에요, 여기. 오는데 힘드셨죠? 그러니까 제가 가면 된다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셔? 우리 자랑스러운 손녀딸 보러 오는 건디 힘들긴 뭐가 힘드냐잉. 이건 우리 손녀가 제일 좋아하는 파김치여. 갓 담가서 아주 밥도둑일 텐께. 먹고 모자라면 말이여잉. 할미가 또 갖다 줄 텐께. 고마워요, 할머니. 참 신기해. 어렸을 땐 그렇게 싫었던 파김치였는데 혼자 살아보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근데 할머니,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양을 찔끔 싸왔어? 이러면 나중에 또 갖다 주려면 할머니 힘들잖아. 하이고 그런 걱정은 하덜 말어. 파김치는 후딱 숨이 죽어본께 찔끔찔끔 자주 만들어 먹어야 맛나는 법이란께. 우리 할머니 최고. 아참, 할머니, 휴대폰 좀 줘봐요. 자, 됐다. 할머니, 이제 휴대폰으로 1번 꾹 누르면 저한테 바로 전화 걸려요. 1번은 제일 소중한 사람 번호니까 할머니 1번은 당연히 예쁜 손녀딸인 거. 알죠? 오메야, 1번이 우리 손녀딸이라잉. 내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 1번이란 말이제? 나가 잊어버릴 수가 없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며 활짝 웃으시는 할머니의 얼굴이 어찌나 행복해 보이시던지 저도 할머니를 따라 한박웃음을 지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저에게 좀 더 자주 전화를 거셨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뭐가 그리 신나시는지 1번은 제일 소중한 사람 번호란께. 나아가 딴 건 몰라도 이건 절대 안 잊을 거요. 하시며 소녀처럼 웃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애정어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며 제가 얼른 취업해서 할머니 호강시켜드려야겠다 생각했지요. 그 책임감은 저를 더욱더 열심히 살게 만들었고 마침내 대기업 합격 소식을 할머니께 전해드렸을 때 할머니는 우리 손녀딸 장하다잉. 참말로 장하다잉.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울긴 왜 울어? 이제 다 잘 될 거야, 할머니. 할머니는 이제 손녀딸 믿고 호강할 준비나 하셔. 첫 월급을 탄 저는 제일 먼저 할머니를 모시고 유명하다는 돈가스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먹기 좋은 크기로 돈가스를 큼지막하게 썰어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죠. 양은 쥐똥만한 게 참말로 맛나다잉. 이런 거라면 매일도 먹겠다야. 이게 뭐라고 저리 좋아하실까? 할머니의 아이 같은 모습을 보자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할머니 못해보신 것, 하고 싶으신 것 싹 다 같이 하면서 할머니 남은 인생 제가 꼭 호강시켜드려야겠다. 하고 말이죠. 이 행복이 평생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비극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 그날도 저는 여느 날처럼 간만에 걸려온 할머니 전화를 받고 평소처럼 안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근데 아가, 무릎 까진 건 다 나았냐잉. 무릎? 무슨 무릎? 무엇이냐,
오늘 100m 달리기 개주하다 넘어진 거 있잖냐잉.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할머니? 그때 고등학생 때 넘어진 거 말이야? 그건 진작 다 나았지. 그러냐잉? 그러면 다행이고. 저게 뭔 소린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다음 통화에서도 할머니는 아가, 나가 뭘 준비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다잉. 나가 이번 김밥에는 햄을 넣었다 이 말이여. 그러니 아가, 이번에는 기죽지 말어잉.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닐 거야. 아니겠지. 저는 당장 회사 반차를 쓰고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그렇듯 할머니는 치매 판정을 받고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대리, 잘 생각해봐. 꼭 나가야겠어? 네.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 뭐. 한대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동안 수고했어요. 할머니 잘 보살펴드리고. 저는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이전 직장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그렇다고 할머니의 남은 생을 누군지도 잘 모르는 요양보호사에게 덜컥 맡겨버릴 순 없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졌습니다. 서영아, 네가 네 자신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그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렇다고 그이가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는 그의 말을 애써 흘려듣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상태가 항상 안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맨정신일 때의 할머니는 저를 보시면 서영아, 우리 손녀딸. 할미가 요새 말이다잉. 방금 있었던 일도 자꾸 까먹어불어. 혹시 나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니단가? 그런 건 아니겠지. 만약에 참말로 그런 거라면 우리 손녀 불쌍해서 어떡한랴. 다 늙은 할미 때문에 우리 손녀 고생만 해서 진짜 어떡한랴. 그럴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꼭 참고 고생은 무슨, 원래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고 하는 거지. 할머니 이상한 거 아니니까 그런 말 하지 마. 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늘 했던 이야기를 또 하셨고 점점 저조차 못 알아보실 때가 많았습니다. 물을 안 넣고 밥솥을 돌려 불이 날 뻔한 적도 있었죠. 한 번은 부엌에서 쿵소리가 나서 급히 가보니 할머니가 손목을 부여잡고 아프다며 울고 계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저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할머니를 데려갔고 의사 선생님은 그런 제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네요. 그래도 치매 환자분은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호자분이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아무리 신경을 써도 할머니를 완벽히 지켜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 절 괴롭게 했죠. 하루는 잠시 장을 보고 돌아왔더니 할머니께서 빨간색 다라이에 손을 담근 채 뭔가를 열심히 주물럭거리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할머니 지금 뭐해? 왔냐잉 자랑스러운 내 손녀. 이 할미가 서울에 대학 합격한 우리 손녀 줄라고 우리 손녀 제일 좋아하는 파김치 담그고 있제잉. 그렇게 다라이 안을 본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야 안에는 파김치로는 쓸 수 없는 대파에다 된장이며 고추장 같은 게 아무렇게나 버무려져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무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저걸 어찌나 주물럭거리셨는지 할머니의 손에는 파독이 시뻘겋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이거 한번 먹어봐라잉. 파김치는 숨 죽기 전에 얼른 먹어야 맛난 거제. 하시며 엉망진창으로 범벅이 된 팔을 제게 내미셨습니다. 치우라고, 안 먹는다고. 할머니 때문에 나 인생이 너무 힘들어. 제발 좀 나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돼? 눈가에 매운 기운이 확 올라온 저는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그만 할머니에게 모진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제게 아가, 울지마 아가. 우리 손녀는 세상에서 할미 파김치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알고 할미가 착각해 불었지 못하냐. 용서여라잉. 하고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에게 대꾸할 여력도 없이 그저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주저앉아 세상 떠나가라 어엉엉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힘든 것도 워낙 익숙해져서 이제는 무뎌질 만큼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할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잡은 할머니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걸 느끼는 동안
제 심장의 온기 또한 천천히 같이 식어가는 것만 같았죠.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이상하게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미 모든 감정을 소진해버린 상태였을지도요. 한편 제 마음속에는 슬픔 외에 어떠한 알 수 없는 감정이 계속 피어올랐는데요. 조문객도 거의 없는 회행한 식장을 홀로 지키며 긴 시간을 멍하니 보내는 동안 저는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이 묘한 감정의 정체가 무엇일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이 감정의 정체가 해방감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저는 눈물이 흐르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겠다 하고 덤덤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부류막심한 손녀였던 거지요.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할머니의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할머니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그저 제가 너무 지쳐서 좀 미루고 싶은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3달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할머니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 곳곳엔 여전히 할머니의 흔적이 한가득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자주 입으시던 옷과 작은 베개, 침대 머리맡에 늘 놓아두시던 낡은 머리수건까지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단 하나, 이젠 더 이상 할머니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서랍 안에서 저는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 낡은 일기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미 표지는 빛이 바래고 귀퉁이는 너덜너덜해진 일기장을 한 장 스윽하고 넘겨보니 그곳엔 할머니가 꾹꾹 눌러 쓴 삐뚤빼뚤한 글씨가 한가득 담겨 있었죠.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할머니의 기록을 따라가던 저는 그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손녀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야.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가 왔던디 나가 대신 간 게 좀의 거시기하더라. 그래도 네가 할미 손 꼭 잡고 뛸 때 이 할미는 참 행복했단께. 1등은 못했어도 할미 맘속에선 우리 서영이가 항상 1등이란 거 알지? 우리 강아지가 벌써 중학생이여. 사춘기라 그런가? 요새는 나한테 짜증도 좀 내는디. 다 나가 부족해서 그렇디야. 네 엄마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나보다 훨씬 더 잘 키웠을 텐디. 그게 늘 마음에 걸린디야. 그래도 할미는 우리 손녀가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행복하단께. 네가 서울로 대학 간다고 집을 떠난께 내 마음이 허허하다잉. 손녀가 좋은 일로 떠나게 됐으면 축하는 못해줄 망정 늙은이가 주책이지 말이여. 그래도 내일이면 우리 손녀 보러 가는 날이라 행복하다. 울 손녀 제일 좋아하는 파김치 맛나게 싸서 가불어. 근데 말이여, 파김치는 일부러 조금만 쌀 거지라잉. 파김치는 많이 하면 숨 죽어서 맛없어지니까 말이여.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사실은 우리 손녀 한 번이라도 더 볼랐고 일부러 그러는 게 더 크제잉. 늙은 할미가 이렇디야. 어쩌냐 아가, 나가 치매란께. 방금 네가 사준 돈가스 맛이 기억이 안 나서 오늘은 약을 2개 먹었다. 할미가 얼른 나을게잉. 얼른 나아서 미래 창창한 손녀딸 발목은 안 붙잡을게. 그리고 혹시나 진짜 혹시나 말여 만약 나가 기억을 잃는다 해도 나가 우리 손녀 우리 서영이를 세상에서 제일로다가 사랑하는 거 그것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겨. 치매가 와도 그건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다음 장은 일기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일기의 날짜가 할머니 떠나시기 불과 며칠 전 일기인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본물처럼 터지며 마침내 꺼이꺼이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눈물도 거의 나오지 않았던 부류막심한 저. 오히려 할머니 돌아가시자 해방감을 느꼈던 못난 손녀딸은 이제서야 할머니의 진심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일기를 읽으며 비로소 할머니를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할머니께 드리는 진짜 마지막 작별일 테지요. 이 일기와 함께 저는 사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정신이 맑다잉. 아마 갈 때가 된 모양이요. 마지막으로 아가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 전화하려 했는데 핸드폰 쓰는 법이 생각이 안 난디야.
그래도 상관없제. 1번 꾹 누르면 제일 소중한 사람한테 전화가 걸리니까 말여. 너는 전화를 받곤 또 무슨 일 난 건 아닌지 긴장된 목소리로 받더라. 그런 거 아니란 거 알고 난께 쉬 끊어버렸다. 그래도 좋디야. 마지막으로 우리 손녀 목소리 한번 또 들었은께 이제 하늘에서도 그 목소리 내 평생 기억할 거요. 이 늙은 목숨 지잉어게도 오래 살아서 미안여다. 아가 힘든 모습을 볼 때마다 나가 그냥 확 죽어버려야 네가 좀 편해질 텐데 싶었는디. 그랬는디. 나가 고마 확 죽어버려야지 싶다가도 죽으면 네 얼굴을 못 본다는 게 딱 그거 하나가 너무 겁이 나서 차마 죽지 못한 나를 용서여라. 정신이 점점 흐릿해져 오네잉. 아마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께 할미가 이 말만은 꼭 해야 쓰겄다. 서영이, 우리 강아지. 할미는 세상에서 네가 최고로 자랑스러운 거 알제잉? 나아가 부족한 할미라 해준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네가 우리 서영이가 이 할미한테는 세상 전부였디야. 나는 네 덕에 참말로 행복했어. 진짜요. 니는 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이고 내 전부였어. 사랑한다. 우리 서영이 내 손녀. 그리고 미안여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손녀에게 못난 할미가